그래도 취향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또 소설을 좋아하고 하니까 항상 다동님과 이야기하는 게 너무 즐거운데 네. 그냥 말을 하자면 설자님 제발 사설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유명해서 그런지 유독 책다방에도 잘 안 나가는 느낌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제 색이 발해가고 있거든요. 네. 많은 관심.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 같은 추리를 좋아하시는 분의 지식도 쌓고 재미도 쌓는다. 네. 영업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정말 재밌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책다방 예린입니다. 오늘은 책방 단골 손님은 어떤 책을 읽을까? 단어책 세 번째 손님을 모셔봤습니다. 그럼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책방 오픈 때부터 자주 오는 단골 손님 N명 중에 한 명이고요. 책 중에 장르는 소설을 좋아하고 사실 다들 이름 밝히시는데 제 이름이 좀 흔하지 않아서 비밀로 하겠습니다. 오늘 다동님 괜찮나요? 그럼요. 네. 그럼 다동님의 요즘 읽고 있는 책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읽고 있는 책은 한강 작가님의 빛과 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벌써 2년 전이 됐는데요. 2024년에 한강 작가님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 책 이후에 나온 첫 책이고요. 그래서 수상 강연하실 때 말씀해 주셨던 빛과 실이랑 그 외에 뭐 미발표 시, 산문, 일기 그리고 이게 다 직접 찍으신 사진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뭐 이렇게 사진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막 읽고 나서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어떤 마음으로 쓰셨는지가 나와 네. 있어가지고 그걸 읽는 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네. 읽으신 부분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거나 특별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은? 수상 강연문이 맨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책 기준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인데 아마 소년이 온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소설을 쓰는 일을 더 이상 진척할 수 없겠다고 거의 체념했을 때 한 젊은 야학 교사의 일기를 읽었다.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서 군인들이 잠시 물러간 뒤 열흘 동안 이루어졌던 시민자치의 절대 공동체에 참여했으며 군인들이 되돌아오기로 예고된 새벽까지 도청역 YWCA에 남아있다 살해되었던 수줍은 성격의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박용준은 마지막 밤에 이렇게 썼다.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이 문장이 와닿았는데 역사적으로 사회적 근현대사에 있었던 아픔이나 그 전 역사를 봐도 저 어렸을 때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렇게 뭔가 소리를 내고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앞장섰던 분들이 저런 분들은 얼마나 용기가 크길래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왜냐면 나였으면 절대 못했을 일이니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커서 다시 이 책도 그렇고 다른 책들도 읽으면서 느낀 게 사실은 그들도 그냥 사람이기에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앞서지만 그럼에도 결국은 앞에 나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기 방금 읽은 문장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게 제 마음을 찔렀던 것 같아요. 결국은 다 그때 도청 앞에 무서우면서도 모였던 이유가 이런 마음으로 모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밑줄을 안 치시잖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표시를 해 오셨어요.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시기 위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도 티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근데 제 기준 많이 티낸 겁니다. 제가 밑줄 치는 거 정말 싫어해가지고. 좋은데요? 그러면 빛과 실의 한 줄평을 해보신다면?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그렇다. 힘들 때 찾게 되는 책 어떤 책을 읽으시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이거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제가 뭔가 심적으로 힘들었을 때 읽은 책을 말할 것이냐 그냥 뭔가 고민이 있었을 때 있었던 책을 갖고 올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심적으로 힘든 책은 어쨌든 나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설명이 하나도 되지 않아서 이거를 다 드러내기에는 아직까지는 제가 제 얘기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한 고민에 있어서 힘들었을 때 읽었던
이런 책을 갖고 와봤습니다. 김영하 작가님의 오래 준비해온 대답입니다. 이 책은 2000년도 초반에 시칠리아에 작가님이 다녀오신 여행기를 담은 내용이고요. 2009년에 네가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출간을 했다가 이제 2020년에 제목까지 이렇게 오래 준비해온 대답으로 바뀌어서 다시 나온 책이라고 합니다. 시칠리아에서 겪었던 뭐 일들이나 감정들 그런 거를 생생하게 담은 책이고 사실 김영하 작가님 하면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여행의 이유잖아요. 맞아요. 다들 좋아요. 그거 많이 읽으셨을 텐데 저는 사실 그 책이랑 이 책 중에 고르자면 이 책을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오. 여행의 이유는 좀 더 여행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거에 관해서 사유하는 느낌이 강하다면 이 책은 그냥 더 좀 더 개인적인 그분의 여행기가 담겨 있는 책이지 않을까. 여행기라고 하면은 생각을 했을 때에는 내가 힘들 때 네. 읽는 책과는 좀 거리가 멀 수도 있다. 네. 왜냐면 여행기 하면은 물론 약간 우여곡절이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은 설레이고 두근두근한 감정이 더 많이 있잖아요. 이 책이 어떤 것 때문에 힘들 때 꺼내 읽으시는 거예요? 사실 내용 자체는 여행기라서 완전 위로가 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마음이 평온해져요. 그리고 사실 이 책이 좋았던 이유는 프롤로그 때문인데 한 페이지가 다 좋았었거든요. 프롤로그에. 그것 때문에 이 책이 더 좋게 기억에 남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이 제일 위로가 돼서 이 책을 뽑아봤습니다. 예술학교에서의 마지막 학기. 어느 수업 시간에 나는 그때는 그게 마지막 학기가 될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 그날 나는 학생들에게 자기 안에 어린 예술가를 구하라라는 주제로 예정에도 없던 강연을 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상처받기 쉬운 어린 예술가가 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실수는 그 어린 예술가를 데리고 예술학교에 들어온 것이다. 게다가 마음속 깊은 곳에 이곳을 박차고 나가 마음껏 자기 재능을 발휘하고픈 충동을 애써 억누르고 있는 중이다. 학교에서는 평생을 함께할 평가와 비난이 아니라 격려와 사랑을 함께 나눌 예술적 동지를 구하라. 타인의 재능을 샘내지 말고 그것을 배우고 익혀 훗날 여러분 내면의 어린 예술가가 활동을 시작할 때 양분으로 삼고 그 어린 예술가의 벗으로 키우라. 아마 이런 요지의 말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후 가장 먼저 학교를 떠난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 나는 생각한다. 그리하여 나는 내 안의 어린 예술가와 혹시 내가 살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학생들 내면의 어린 예술가들을 마침내 구해낸 것인가? 사실 이 책을 읽었을 때가 제가 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었을 때였는데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엄청 좋아하는 아이였거든요. 그 이유가 그림 그리는 게 재밌어서도 있는데 제가 유일하게 칭찬받았던 시간이 미술 시간이었어서 그래서 좋았던 것도 있는데 근데 그래서 어렸을 때 꿈이 화가였어요. 항상 엄마 아빠한테 들었던 말이 너 화가 되면 돈 못 번다? 심지어 할머니도 맞아.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너무 어리니까 진짜 한 20년, 30년 후에 내가 뭐가 될지 모르는데 그냥 칭찬해 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너무 현실적으로 너 돈 못 번다? 화가 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물론 그때는 상처받은 건지는 어렸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전공도 뭐 디자인을 했는데 사실 이 예술학교에 대한 학생들에게 해준 얘기잖아요. 사실 뭐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재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마음으로 갔지만 너무 잘하는 사람 많았고 그리고 저는 또 분야가 저랑 안 맞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질투나 이런 건 없었는데 혼자 위축되는 저만의 그쵸. 콤플렉스가 있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책을 만나서 방금 말씀드린 문장을 읽으니까 위로가 되면서 지금 내 어렸을 때 그 어린 상처받기 전에 예술가는 과연 아직 살아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때요? 다동님 생각에는 아직 남아있는 것 같으신가요? 나만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너무 머리가 커서 그런지 그걸 하고 싶냐는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것 같으면서도 나이가 먹으면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마냥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오래 준비해온 대답이란? 내 안에 어린 예술가를 찾아보세요. 물론 뒤에 내용은 거의 여행기예요. 사실 앞부분 프롤로그만 그런 거고 혹시 그거에만 혹해서 읽으실 수도 있으니까
물론 저는 그 한 바닥 때문에 이 책이 다 좋았습니다. 맞아요. 원래 이렇게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모든 부분이 다 좋다기보다 내 마음에 들어온 한 문장 때문에 그게 엄청 소중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근데 것 이 같아요. 한 바닥 정도라면 엄청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혹시나 여행기이긴 하지만 네. 이렇게 다동님처럼 내 안에 꿈틀대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네. 대답을 듣고 싶으면은 추천을 해봅니다. 이게 사인이에요. 사인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이 책이 2020년에 다시 나왔거든요. 코로나가 터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나왔어서 이제 이 책을 다시 낸 기념으로 작가님이 따로 사인해가지고 책을 보내준다고 해서 그냥 이런 기회는 없다. 만날 기회도 없지만 사인을 받을 기회도 없으니까 너무 그래서 부러운데요? 이렇게 사인이 있는 책입니다. 물론 만나 뵌 적은 없습니다. 김영하 작가님 안녕 책다방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제발 와주세요. 다동님의 인생책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선란 작가님의 랑과 나의 사막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인생책도 고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럴 이게 것 생각보다 리스트를 받았을 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다른 후보 한 권이랑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혹시 그 다른 후보분도 한번 여쭤봐도 되나요? 사장님이 들으시면 뭔가 놀라실 것 같은데 제가 긍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서 네. 양기자 작가님의 모순을 할까 이 책을 할까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책다방에서도 모순으로 독서 모임 한 적 있는데 그때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인생이 모순인 건 알겠으나 왜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지만 계속 떠오르는 책이에요. 왜냐면 그 내용 자체는 그래서 엄청 여러 번 읽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처음으로 저를 이해가 가지 않아서 잠 못 들게 한 책 중에 하나였는데 인생책 맞는데요, 그 정도면?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랑과 나의 사막은 그냥 자주 생각나는 좋을 때 생각하면은 계속 이 책이 자주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천선란 작가님의 SF 소설 중 하나고 시대적 배경은 언젠진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엄청 먼 미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이 사는 곳이 사막이고 거기서 로봇인 고고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고고는 인간의 모습을 한 로봇입니다. 그리고 고고한테는 동행인 가족 친구 같은 랑이라는 인간이 있었는데 그 랑이라는 인물이 죽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사막에서 어떤 노인을 만나게 되면서 대화한 부분인데 뒤를 볼 수 없는 게 눈알 달린 짐승들의 슬픈 일이지 자네에게 모든 감각을 시각화시키지 않고 눈알을 만든 인간을 원망해. 하지만 고작 그걸로 인간을 원망하기에는 나는 인간처럼 만들어져 얻은 이점이 훨씬 많다. 나에게 2개의 팔이 있고 2손과 10개의 손가락이 있지. 덕분에 머리카락을 묶어주고 손을 잡고 걸을 수 있었다. 그림자 놀이를 하고 손톱만한 돌 5개를 하나씩 던졌다가 줍는 놀이도 했지. 자라지 않는 내 손으로 해마다 얼마큼 키가 자랐는지 잴 수도 있었다. 손가락이 없었다면 할 수 없던 것들이었다. 라고 고고가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에게 손이 없었어도 전부 할 수 있던 일이야. 방식이나 모습은 좀 달랐겠지만 그건 손이 있어서 누릴 수 있던 특권이 아니라 손이 만든 또 다른 제약인 셈이지. 눈이 있어 뒤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이라는 말을 해요. 근데 전 여기서 머리가 띵 하고 맞은 것 같았어요. 어쨌든 저도 손이 10개 있는 인간이니까 당연히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손을 떠올리고 손 위에는 사실 떠올리지 않는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하니까 또 내가 너무 편견적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누구에게는 그냥 뭐 지나칠 수 있는 문장인데 저한테는 이게 찌게 하는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이런 맥락적인 느낌의 문장들이 꽤나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맞아요. 이 책이 모순을 제치고 선정을 해오셨잖아요. 네네. 어떤 분들께 좀 추천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천선란 작가님 좋아하거든요. 책들을 다 읽은 건 아니지만 읽었을 때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공통점은 상처나 뭔가 어떤 아픔, 뭔가 이별이 있는 인물들이 나오지만 결국은 끝끝내 마지막에는 따스함이 묻어나면서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따뜻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랑과 나의 사막이란? 고고의 오아시스는 랑이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 진짜 읽어야 이해가 가거든요. 제발 읽어주시면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랑과 나의 사막도 좋았는데 네. 개인적으로 1000개의 파랑이 더 좋았어요. 그것도 너무 좋죠. 제가 그래서
그거 보고 실제로 찾아봤잖아요. 마을에 대해서. 울었어요. 강추합니다. 천선란 작가님 책 같은 경우에는 SF 입문자분들이 읽으시면 맞아요. 거부감 없이 네.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동님의 취향을 알 수 있는 책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취향을 알 수 있는 책으로 2권을 가져왔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정세랑 작가님의 설자은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2권이 나온 상태이고 전 지금 무지하게 3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나와주시면 좋겠고요. 1편이 설자은 금상으로 돌아오다, 2편이 설자은 불꽃을 쫓다입니다. 역사 미스터리 대수사극입니다. 제가 이걸 취향책으로 갖고 온 건 제가 원래 추리물이나 미스테리물을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외국 소설이 그런 게 더 많잖아요. 오랜만에 이 뭔가 역사와 추리가 결합되어 있다는 게 너무 소재가 좋기도 했고, 정사랑 작가님 책을 좀 느끼는 게 물론 이분도 SF 많이 쓰시지만 그냥 재밌어요. 그 재미가 웃기다는 재미는 아닌데 그냥 계속 읽게 되는 흡입력이 있거든요. 계속 읽고 싶어 이게 있어서 이 책 역시도 저한테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름 같은 게 외국 사람들 나오면은 전 진짜 이름에 되게 약하거든요. 네. 이름이 누가 누군지 모르고 막 나중에 별명도 막 추가가 되고 이러면은 네. 진짜 아예 이해를 못하는 지경에 이르르는데 한국 소설은 그런 점에서 약간 이해하는 데 더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줄거리는 스포되지 않는 선에서 말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키긴 한데 사실 초반에 그냥 바로 나와가지고 그냥 하나 스포하겠습니다. 이게 설자은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주인공이죠. 근데 이 인물이 죽은 오빠 설자은을 대신해서 남장 여자로 살아가는 이야기이고요. 1편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당나라로 유학을 갔다가 다시 자기가 살던 신라 금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거기서 멸망한 나라 백제 출신의 목인곤이라는 인물을 만나면서 그 둘이 이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요. 2편은 또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말해보자면 1편이 아무튼 이렇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면서 왕의 눈에 띄게 돼요. 설자은이라는 인물이. 그래서 왕의 사람이 됩니다. 2편에서 이제 그 왕의 명을 받은 사건들을 파헤쳐 나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고. 근데 저 비하인드가 있는 게 여기 책방 2023년 12월 1일에 오픈하셨잖아요. 네. 제가 오픈한지 모르다가 지나가는 길에 본 거예요. 네. 근데 오픈하고 한 일주일 좀 지나면 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내 생일을 가봐야겠다 하고 저희 언니랑 제 생일 때 처음 왔어요, 여기를. 근데 이제 책을 하나 사서 보려고 고르는데 제가 이 책을 읽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이 책이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안 친하니까 처음 뵌 거니까 속으로만 여기 되게 안목 좋다 이러고 기뻐했던 그런 일이 생각납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래도 취향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또 소설을 좋아하고 하니까 항상 다동님과 이야기하는 게 너무 즐거운데 네. 그냥 말을 하자면 설자한 좀 제발 사설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유명해서 그런지 유독 책다방에도 잘 안 나가는 느낌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제 색이 발해가고 있거든요. 네, 많은 관심.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 같은 추리를 좋아하시는 분의 지식도 쌓고 재미도 쌓는다. 네, 영업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정말 재밌었습니다. 문장 소개해 주시면 좋습니다. 2편 설자한 불꽃을 쫓아에서는 그 말갈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어쨌든 통일신라 초기의 배경이다 보니까 그때 하나가 됐지만 이 각 민족들을 하나로 통합하지 못하고 좀 말싸움 아닌 말싸움을 하게 되는데 좀 목인곤이 지금의 신라에서는 모두가 모두를 덩어리로 보지 구려인은 구려인, 백제인은 백제인, 말갈이는 말갈인, 덩어리들끼리는 또 결코 하나로 뭉쳐지지 않네. 만약 내가 전쟁에서 사로잡혀 항복하여 신라에 복속되었더라면 나 역시 나일 수 없었을 거야. 감시받는 덩어리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겠지. 라는 말을 목인곤이 합니다. 근데 이때 설자은이 감시라니, 감시까지는 아니지.
자은은 저도 모르게 신라에 변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 편 시리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여기서의 뭔가 신라인과 백제인으로서의 조합이 저는 좋았었거든요. 근데 또 살아온 배경이 다르니까 어떤 한 사건을 봤을 때 이렇게 다른 시점으로 본다는 게 너무 잘 나타낸 것 같아서 이 둘의 관계가 그냥 마치 그냥 셜록과 왓슨처럼 신뢰만 하고 그런 관계만 보여주지 않아서 저는 이 부분이 좋았습니다. 설자한 시리즈란 3편을 기다립니다. 3편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한 권을 더 취향책을 준비해 네네. 오셨잖아요. 이 앞전에 단어책에 나오셨던 미나님이 김승섭 작가님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작가님의 다른 책인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를 가져왔고요. 이 책은 우리 사회에 외면받고 있는, 억압당하고 있는, 차별당하고 있는 이 책 제목 그대로 그 고통에 대해 알아가고 공부할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플래그를 엄청 많이 붙이셨어요. 이 정도면은 이 책이 인생책 아니에요? 이 책은 뭔가 공감 문장? 좋았던 문장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처음 알게 된 사실이 나한테 이만큼이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페이지에 공부가 당장 사회 변화를 만들어내거나 속 시원한 말로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해주지는 못하지만 인류가 유사한 문제를 두고서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오랫동안 쌓아온 지식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얻게 되는 통찰이 있다고, 그 통찰의 힘이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어준다고.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아마 단순히 우리가 하는 공부보다는 이런 편견이나 여기 나온 것처럼 차별에 대한 그런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의미로 나에게 공부란 뭔가를 생각했을 때 뭔가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도록 나를 갈고 닦는 거라고 제가 여기 써놨어요. 좀 뼈받는 말 중에 그 왜 개그맨 이경규 씨가 예전에 한 말로 이렇게 짤처럼 돌아다닌 걸 제가 봤던 것 같거든요.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무서워진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책 여러 권 읽은 사람보다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더 무섭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뭔가 이런 말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나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너무 좋은 거지만 그 나만의 세계에만 갇혀서 매몰돼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인식하고 경계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게 나에게 공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서 말씀드려 봅니다. 저는 이 책 통틀어서 이 문장이 제일 좋았거든요. 33페이지에 나오는 말인데, 타인의 삶을 내 경험에 따라 재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일은 고 황현산 선생님의 책 제목처럼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다고 자기 경험치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 전선은 하나가 아니다. 라는 말 넣어주셨어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생각이자 마음가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승섭 교수님의 책들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 저번에 미나님이 추천해주셨던 그 아픔의 길이 되려면이랑 그 읽고 마지막에 이 책 읽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순서까지 또 추천해 주셨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동님께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란? 제목 그대로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 안녕 책다방과 인연이 있는 책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단골 손님들이라면 이미 다 알고 이미 다 읽어보셨을 거고 이미 사장님께 추천받으셨을 책이지만 이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서 가져왔습니다. 최은영 작가님의 밝은 밤입니다. 이 책은 사장님이 저한테 한 3번 정도 추천해 주셨거든요. 제가 너무 강요를 했나요? 강요는 아니에요. 그때 오픈하고 자주 오게 됐을 때는 이제 친한 사이가 아니니까 대면하고 그때 한 2번을 추천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구나 하고, 근데 그때 제가 다른 책을 읽고 있기도 했고 저는 병렬 독서가 안 되는 사람이어서 내 머릿속에 장바구니에 넣어놔야겠다 했는데 결정적으로 3번째 추천해 주셨을 때 제가 여기 똑같은 자리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머리 위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나서 저는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지금은 친하니까 감기 걸리셨어요? 이럴 수 있는데 그때는 그냥 안 친할 때니까 그냥 속으로 사장님이 비염이 있으신가 보다 이러고 그냥 말고 전 제 책을 열심히 읽고 있었어요.
울었어요. 그러다 무심결에 시선을 위로 올렸는데 사장님이 눈물을 닦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 왜 그러세요? 왜 우세요? 이럴 수 있는 그때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지? 그냥 못 본 척하고 책을 마저 읽을까 했는데 사장님이 먼저 이제 밝은 밤 이 어떤 부분 때문에 눈물이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호불호가 되게 강한 명확한 성격이라서 누가 추천을 해줘도 장바구니에 넣어놔도 제가 끌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안 찾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렇게 추천을 해주시니까 진짜 이 책이 좋은 책인가 보다 하고 아마 그날인가 그 다음번에 왔을 맞아요. 때 제가 이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우셨는지 너무 이해가 간 책이고 저도 울었어요. 사실 책 읽고 온 게 손가락에 꼽히는데 잘 맞아요. 없잖아요, 생각보다. 근데 진짜 오랜만에 책 보고 온 책이 이거예요. 이 이후로 또 온 적이 없습니다. 진짜 이거는 오열각이고 진짜 메마른 사람들도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책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책 줄거리는 4대에 걸친 여성들의 이야기이자 연대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4대이다 보니까 증조모, 할머니, 엄마, 나 이렇게 다양한 여성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인물들이 나오고요.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가 배경이 돼서 거기서 일어난 아픔, 이런 것, 고통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고 또 현재에서는 그 주인공 지연이 가지고 있는 현실의 고통들을 담아낸 이야기입니다. 다동님은 누구한테 제일 마음이 좀 쓰이셨어요? 할머니가 제일 마음에 걸린 것 같아요. 할머니의 결혼 배경이나 이런 것들 나쁜 말 하면 안 되니까 아무튼 나쁜 남편을 만나가지고 주인공의 엄마를 혼자 키워내며 그냥 그 삶이 물론 고통만 있던 건 아니겠죠. 그 안에서도.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열심히 살려고 한 것뿐인데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나. 고통이 있었지만 서로가 있었기에 어떻게 보면 그 고통을 같이 지나간 맞아요. 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주인공한테 가장 마음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지연한테. 콧물까지 났었어요, 그때. 울 때. 읽어보시면 아주 주옥 같은 문장들이 많아서 추천을 드려보고 다동님이 밑줄을 또 표시해온 문장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8쪽에 내가 지금의 나이면서 3살의 나이기도 하고 17살의 나이기도 하다는 것도 내게서 버려진 내가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사실도 그 애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관심을 바라면서 누구도 아닌 나에게 위로를 원하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이걸 그때 읽을 때도 표시를 해놓게 했는데 사실 그때는 저한테 막 좋은 문장은 맞으나 그렇게까지 내 마음에 와닿는다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갑자기 이 문장이 눈에 밟혔는데 이 문장을 읽고 나니까 문득 생각난 게 제가 뭐 겉으로는 차분해 보일지 몰라도 불안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제가 불안 때문에 상담을 받은 적도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나의 어린 시절을 물어보세요. 그럼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최대한. 하는데, 어느 날 상담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상황과 지금 현재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현재의 상황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어렸을 때 상처받은 것까지 생각이 나가지고 다들 그렇죠. 더 감정이 휘몰아친다는 비슷한 얘기. 근데 그때 상담사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저보고 지금 땡땡님이 몇 살에 있는 것 같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는 그 질문을 듣고 난 지금 이 현재 나이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왜 묻지? 내가 왜 이 질문에 뭔가 의도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상담사님한테 한 말이 잘 모르겠다 였는데 갑자기 문득 이 문장을 읽고 나니까 그때가 생각이 났고 저는 아직 초등학생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동님한테 엄청 깨달음을 준 문장일 수 있네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최애 문장이 이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여쭤봐도 돼요? 네, 저도 그냥 여기에 쓰여져 있는 텍스트 그대로 제 안에 버려진 지금 다동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수많은 어린 저의 모습이나 불안해하고 그랬던 어떤 수많은 내가 이 안에 있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그걸 계속 외면하면서 많이 살았거든요. 상담도 다니고 약도 먹고 했지만은 그런 게 한 번에 좋아지지는 않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나의 관심을 계속 바라는 게 수많은 나가 있다는 게 너무 느껴지니까 그게 너무 미안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나 자신에 대한 건강, 마음 건강 잘 챙기면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쵸. 제일 네. 좋은 건 몸과 마음 건강하기입니다. 다동님께 밝은 밤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나를 위로해줄,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다동님의 5권 정도 인생책과 책다방과 인연이 있는 책 등등 들어봤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제가 감사의 의미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 무슨 선물을. 짜란! 어머. 이건데요. 우와. 제가 다동님을 생각했을 때 가장 어울리는 컬러를 버건디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았고 밑줄을 안 치시잖아요. 필통이랑 여기 이제 뭐 인덱스 같은 거 다 네. 같이 넣어서 여기 이제 책을 같이 넣을 수 있거든요. 네. 들고 다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도 준비했는데 유수연 시인님의 사랑하고 선량하게 잦아드네라는 시인데 네. 제가 시를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네. 이번에 임지은 작가님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 이 시집에 있는 2개의 시를 같이 읽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네. 너무 알겠는 거예요. 네네. 무슨 마음인지. 그 시가 두릅을 두고 왔다랑 경우라고 하는 시인데 붙어있네요. 네, 읽어보시고 어떤 느낌이셨는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랑 안 친한데 네.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또 읽게 되는 게 있으니까 맞아요. 감사합니다. 시 입문으로 되게 좋은 시집일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동님이 이 안에서 좋아하는 책을 한 권 골라주시면 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책이 많아서 그냥 올 땐 보이는데 보라 하니까 안 보여요. 오,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흰 고래의 힘에 대하여. 사실 이거 표지 때문에 장바구니에 넣어놨는데 마침 또 여기 책방에 이거 보긴 봤어요. 예전에 이것도 속으로 사장님 안목이 좋으시구나. 네 너무 좋으시다 이러고 이 책을 골라가겠습니다. 오늘 같이 단어책을 해봤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일단 유튜버의 삶을 간접 체험해볼 수 있어서 아니 진짜 여기 마이크도 달았고요. 이렇게 책 소개할 때도 옛날에 왜 화장품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았고 왜냐면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처음이자 마지막 체험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내 취향 얘기를 할 기회는 없잖아요.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데뷔하지 않는 이상 유튜버, 인플루언서, 연반인, 연예인이 되지 않는 이상은 누가 내 취향을 궁금해할 사람이 없는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 안녕.